아우디 RS e-tron GT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일반 RS 배지가 없는 친구랑 범퍼의 과감함이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인 컨셉은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타입의 LED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뒤쪽으로 에어 인테이크가 굉장히 과감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형 모델하고 또 다른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도 극명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낮고 넓은 이 스탠스는 R8에서 이미 경험을 했던 그런 느낌들을 전기차 버전으로 아주 잘 소화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앞쪽이고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우디가 조명회사라는 이야기가 있죠. 키 언락을 했을 때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테일라이트를 10분 활용하고 있죠. 퍼들램프에 e-tron GT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명 있지 않았고요. 간접 조명은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타입의 LED인데요. 어두울 때 보면 확실히 그 존재감이라든가 매트릭스의 장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요. 주행을 할 때 매트릭스가 굉장히 유연하고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줘서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 부분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 정도에서 거의 가려지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다시 보더라도 광원의 폭과 직진성, 특히나 광원의 폭이 넓으면서 초점이 아주 잘 맞는 장점이 있죠.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방향지시등은 순차 점등 방식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번호판 보조등도 LED죠. 측면부 바디라인도 날렵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 아주 잘 살려주고 있는데요. 앞쪽에서의 날카로움은 뒤쪽까지 어색하지 않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측면부 바디라인도 비율이 좋아서 너무너무 이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앞뒤 오버행도 적절하면서 휠 베이스도 넉넉합니다. 무엇보다도 본닛 쪽의 높이가 낮고 뒤쪽으로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럽게 쭉 떨어지는 라인들 덕분에 스포츠카의 느낌을 제대로 구현해주고 있죠. 휠 타이어는 RS 전용 휠이고요. 21인치 사양입니다. 앞쪽에는 265, 35, 21이고요. 뒤쪽에는 305, 35, 21입니다. 아우디 차량들이 대부분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같은데 타이어 사이즈가 다른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가 되겠죠. 휠 느낌도 독특하고 캘리퍼가 붉은색으로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바디 컬러랑 다르게 아래쪽은 두툼하게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처리를 해줬고요. 도어 끝단에는 카본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카본 패턴은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요. 루프는 리얼 카본입니다. 충전구는 운전석 쪽 휀다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동은 아닙니다. 안쪽에 인디케이터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깔끔하죠? 앞쪽에서 에어 인테이크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쪽까지 공기의 흐름을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쪽에도 실제로 공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 범퍼 쪽에도 보시면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공기의 저항도 줄여주면서 브레이크의 냉각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쪽에서는 날카로운 스포츠카 느낌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뒤쪽에서는 안정감 있는 스포츠카의 느낌을 고스란히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시속 120km인가요? 110km인가요?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가변형을 채택해주고 있고요. 후면부 디자인도 너무 이쁘죠. 딱 벌어진 남성의 어깨가 형상화되는 그런 모습 아주 좋고요. 가운데로 연결되어 있는 테일라이트 덕분에 조금 더 안정감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디퓨저는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반형 모델하고는 RS 배지를 달고 있는 이 친구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터링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붉은색 컬러의 검은색 레터링 너무 이쁘지 않나요?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 부드럽게 동작을 합니다. 모터 소음이 없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생각보다 좁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의 컨셉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측면에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데 이쪽도 있고 운전석 뒤, 조수석 뒤 모두 다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 바닥재를 올려보면은 요것도 도톰하게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지금 물건이 들어있기는 한데 다양한 수납이 가능하죠.
차량 관리 용품들 넣어서 보관하시면 그나마 좀 공간을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가 돼 있고요. 낮이라서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위쪽에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차량 가격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커버링에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버튼 눌러주시면 부드럽고 빠르게 동작을 하네요. 스마트 키는 아우디 다른 모델들과 같습니다. RS e-tron GT라고 해서 특별함은 없고요. 뒤쪽에 RS 배지는 다시 봐도 너무 이쁘네요. 작고 작은데 비해서 그립감도 괜찮고 무게감도 살짝 느껴지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뒤쪽에서 도어 손잡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각 처리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락 언락 가능합니다. 앞쪽에서도 물론 음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도어를 여닫아 보면 치밀하게 꽉꽉 물리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도어는 좀 두툼한 편에 속하고 안쪽의 공간은 앞쪽에서는 크게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뒤쪽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앞에는 전혀 공간의 아쉬움은 느끼지 않았고요. RS라고 이렇게 레터링 같은 거 잘 돼 있고 나파 가죽 시트가 패턴이 독특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RS라고 간접 조명도 있지 않았고요. 패턴이 카본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래쪽도 그렇지만 측면에서도 보면 카본 패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칸타라 재질로 딱 마무리를 하니까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나는 것 같고요. 안쪽 핸들 앞쪽에 락 언락 버튼 깔끔하게 위치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3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모두 오토 타입으로 작동을 합니다. 요런데 스티치도 예쁘죠.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갖춰주고 있고요. 뒤쪽에 전동 트렁크는 여기에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맥포켓은 사용하기 그렇게 편리한 위치나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트는 전동 기능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시트 안장 길이 조절까지도 전동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들하고 달리 날개 부분이 좀 많이 돋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급격한 코너링 같은 데서 몸을 아주 잘 잡아줬고요. 센터 터널도 보시면 가죽하고 알칸타라가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크기 적절하고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의 위치가 가까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스포티한 드라이빙,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지금 약간 안 보이기는 한데 여기 수동 레버처럼 생겼는데 전동으로 4A 타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명 스위치는 버튼 타입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로터리 타입은 없고 버튼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이런 데도 리얼 카본으로 준비 잘 돼 있고 위쪽에도 알칸타라 재질로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놨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타공이 쭉 돼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 너무 좋죠.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은 평평하게 D컷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도 RS 배지는 있지 않았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시동을 걸었을 때에 바로 스티어링에 전원이 들어가지 않고 드라이브 모드를 D나 R로 넘겨놨을 때에 전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클러스터는 아우디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면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도 아우디가 상당히 좀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지시 등 소리는 조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HUD는 크기 적절하고 저는 딴 것보다 이 진하기가 밝기랑 진하기가 또렷하게 잘 표현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비해서 이 콕핏 위쪽이 살짝 평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공간의 아쉬움이 훨씬 덜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도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이쪽에 좌우측에 다 자리하고 있는데 좌측에는 주로 이제 정보들에 관련된 기능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는 볼륨 컨트롤하고 트래킹 그리고 전화에 관련된 기능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이거는 회생 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틱 타입의 스위치는 아우디가 이렇게 좀 딱딱 끊기는 맛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시스트 하는 기능도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방 카메라 화질 괜찮고요. 어라운드 뷰 보여줄 때의 외곽도 큰 편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잘해주고 있고 3D로 해서 돌려볼 수 있죠. 이럴 때 이제 이 차량 컬러도 같이 좀 깔맞춤을 해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닫아보고 맵은 사용하기 이렇게 불편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기본적인 메뉴 선택이나 구성들
그리고 손으로 터치했을 때 이 빠릿빠릿한 반응 같은 것들이나 탁탁 요 끊기는 듯한 맛이 기계적인 느낌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그런 면에서는 아우디가 예전부터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 컨트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깔끔합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 보니까 열선하고 통풍 동시에 두 개 다 작동이 되네요. 파란색 빨간색으로 구분한 점도 좋고요. 에어벤트가 여기 어딘가에 위치하지 않고 조금 아래쪽으로 있어서 이것도 개인마다 호불호가 조금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고요. 드라이버 셀렉트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 위치하고 있고 조향, 주차할 때 주차 조형 보조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시동 스위치가 아니고 전원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파킹 브레이크 설정할 수 있고 기어 노브는 좀 독특한데요. P하고 N 조금 가리나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리면 R, R&D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작했을 때의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MMI 컨트롤을 별도로 크게 구성하지 않고 여기에 조그맣게 볼륨이랑 전원 같은 것들 설정할 수 있도록 스위치 마련을 해뒀고요. 컵홀더는 2개 오픈 타입인데 주변부의 알칸타라가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들을 선사해 주네요. 버튼 눌러보면 공간이 있는데 공간은 썩 그렇게 나이스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USB 단자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아래를 이렇게 나눠서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선바이저 같은 것들도 역시 알칸타라인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명은 LED고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는데 거울이 너무 좀 작죠. 여기도 거울이 작고 룸밀러도 보시면 디자인 때문에 뒷유리 시야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룸밀러 자체도 조금 많이 작지 않나 싶습니다. 조명은 모두 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공간입니다. 도어는 앞쪽보다 조금 더 넓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습니다. 윈도우 내려보면은 끝까지 완전히 안 내려가고 요 정도 조금 많이 남는 편이고 이중 접합 차음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요런데 옷걸이 같은 것들도 신경 썼고요. 플레이트에는 LED로 간접 조명 포함이 되어 있고 뒷좌석 안장까지는 괜찮은데 등받이도 나쁘지 않은데 이 헤드룸 공간은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제가 타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성인 남성 한 175 정도만 돼도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SO 픽스 있지 않았고요. 지금 보니까 빨간색으로 탁 이 안전벨트를 갖춰놨는데 이런 부분 센스 좋죠. 암레스트도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눌러서 내려보면 요만 굉장히 작게 내려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요.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서 내릴 때 이걸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안쪽에 한번 타보면 타고 내릴 때 그렇게 편한 거는 아닙니다. 안장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머리가 닿진 않는데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불편할 것 같고요.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정도, 발 공간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에어벤트가 있어서 참고로 이 차는 3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그 다음에 뒤쪽은 통합돼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온도랑 온도 조절만 가능하나요? 바람의 세기 같은 건 앞쪽에서 통합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에어벤트 마련이 되어 있고 좌우측에 열선, 통풍은 안 되고 열선만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 세미 버킷 타입의 시트 덕분에 시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운전석 중심의 다양한 기능 구성은 아우디가 예전부터 특징적으로 가져갔던 부분이죠. RS e-tron GT를 시승해 보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외관에서 봤을 때는 단단하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너무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 큰 진동뿐만 아니고 잔진동들까지도 아주 잘 걸러주고요. 도심에서의 주행도 부담 없고 가끔 교외에서 시원한 드라이빙을 즐기시기에도 전혀 손색 없는 차량입니다. 어쨌거나 이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부드러운 승차감이 가장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뒷좌석 승차감도 생각보다 나쁜 편은 아닌데요. 헤드룸 공간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승차감 자체는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조합인데요. 날카로우면서도 아주 기민한 움직임이 정말 마음에 들고요. 전기 차량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바닥에 배터리가 평평하게 잘 고르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2톤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차 중량이 2,300kg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무게감 같은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또 묵직한 느낌, 2톤이 넘는 이 하중감은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롤이나 피칭 같은 것들이 아주 잘 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연기관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에서는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뒤쪽에 앉아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조금 없다 보니까 약간 답답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장 각도가 꽤나 좀 있는 편에 속하죠. 안장 끝부분이 앞쪽은 약간 올라와 있고 뒤쪽이 바닥까지 아래로 쫙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효율, 승차감, 다이나믹, 개별 설정. 효율하고 승차감하고도 꽤나 차이가 있고요. 특히 효율 모드로 진행을 했을 때에는 회생제동이 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을 사용을 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전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복합 기준으로 3.4고 도심에서는 3.3, 고속도로에서는 3.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km대로 킬로와트아워당 3km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차이도 날씨가 춥고 또 다이나믹 모드로 악셀의 가속 페달에 조금 힘을 주시고 하면은 차이가 제법 나는 편이죠.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복합이 336km고요. 도심만 주행했을 때는 331, 고속도로에서는 340인데 300km대 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깥 기온이 지금 영하 1도, 0도에서 영하 1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았고요. 또 많이 달린 주행 조건보다는 여러 가지를 제가 섞어서 주행을 해봤는데 저는 전비로 보면 약 한 3.2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억제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률이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꽤나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처럼 이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의 소음 같은 것들에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뱅앤올룹슨이고요. 스피커가 15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서브우퍼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음역대의 구분이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고음이나 저음대가 탄탄하게 확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보다는 중음대가 뭉개지지 않고 조금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이 좋네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뒷좌석에서도 그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그 장르의 차량들을 보면 앞쪽에서는 크게 거슬리지 않는데 뒤쪽에서 이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 바람소리 같은 것들이 거슬리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RS 이트론 GT에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는 598마력 정도 보시면 되고요. 부스트 모드 사용을 했을 때는 600마력 이상, 645마력인가요? 646마력까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토크는 84.7kg/m 정도인데 토크가 7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RS 이트론 GT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힘에 있어서는 전혀 아쉬움을 느낄 수가 없었고요. 브레이크는 세라믹 브레이크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바닥에 꽂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출력이 출중한 만큼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RS 이트론 GT의 이 밸런스라고 하는 측면을 접근을 해보면 정말 안정감이 높고요. 또 과격한 드라이빙에서도 꾸준한 담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금 든든한 맛이 있습니다. 신뢰감이 있다는 의미죠.
국내 정식 수입은 세 가지 트림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형이 있고 중간에 프리미엄, 그 다음에 RS 배지가 붙는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각각 1억 4천대, 1억 6천대,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RS 배지가 붙는 친구는 2억입니다. 2억이라는 돈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반자율 주행이라든가 약간의 아쉬움들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출력이랑 승차감에서 너무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많이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RS e-tron GT를 시승해 보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외관에서 봤을 때는 단단하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너무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 큰 진동뿐만 아니고 잔진동들까지도 아주 잘 걸러주고요. 도심에서의 주행도 부담 없고 가끔 교외에서 시원한 드라이빙을 즐기시기에도 전혀 손색 없는 차량입니다. 어쨌거나 이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부드러운 승차감이 가장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차량의 장르나 디자인, 사용 목적이 분명한 편이기 때문에 크게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방향지시 등의 소리가 조금 이 가격대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개인 편차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호불호가 나뉘어질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제 체형에서는 이 일체형 시트, 특히 뒤쪽 등받이하고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제 체형에서는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느 전기차들에게도 적용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공통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날씨가 춥거나 이 히터를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오래 사용을 했을 때 급격하게 떨어지는 주행 가능 거리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세 가지 트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형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고 전자 제어 서스펜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시승했을 때랑 지금 RS 배지를 달고 있는 이 친구,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친구를 시승을 했을 때는 아마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승차감 차이가 전달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 달리면서 급격하게 코너링에 진입을 했을 때 또는 차선을 바꿨을 때의 그 안정감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심 주행에서의 편안한 느낌, 잔진동을 잘 걸러주는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특히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차선 변경을 할 때 보통 차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좌우로. 무게 배분이라든가 셰시의 강성, 그리고 이 차량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전자식 클러스터 안쪽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에 띄워줄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조금 이렇게 꺾여서 안쪽에 다른 부분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원한 맛은 상대적으로 덜하긴 합니다만은, 클러스터에도 내비게이션이 준비가 되고요. 또 AVN에도 내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화면도 나쁘지 않고 초행길에서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터페이스는 많이 좋아졌어요. MMI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국내에 뭐 여러 가지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한 맵 인터페이스에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 기능은 나쁘지 않아요. 티팩이라든가 뭐 길찾기 이런 기본 기능들은 나쁘지 않은데,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있었으면 하고요. 극강의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신다라고 하면 저는 포르쉐 타이칸 4S가 조금 더 그 재미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포르쉐 타이칸 4S 같은 경우는 달릴 때는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요걸 다 달리고 나서 도심에 진입을 했을 때, 일상에서 내가 이 차를 탄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편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우디 RS e-tron GT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달릴 때도 좀 달려주면서 도심 주행이라든가 일상에서 이 차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승차감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편함도 있다. 데일리로도 크게 부족하진 않겠다. 물론 공간의 아쉬움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요. 어쨌거나 두 친구 비교를 해보면 좀 스포츠성이나 한계치까지 올라갔을 때의 만족도는 포르쉐 타이칸 4S가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일상에서의 느낌이라든가 이 올라운더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장르에서, 물론 결이 약간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비슷한 장르에서
저는 아우디 RS e-tron GT가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물론 힘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순발력이나 이 민첩함 같은 것들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고가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기준치는 되는데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이나 구도심 또는 이제 공사 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 턱이라든가 주차 이 뒤에 스토퍼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턱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겠죠. 과속 방지 턱 같은 거 넘어봐도 꽤나 매끄럽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보통 이런 장르의 차량들은 굉장히 좀 하드하고 앞쪽보다 특히 뒤쪽에 앉았을 때 이 턱턱턱턱 거리는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제대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뒤쪽에서는 공간의 아쉬움이 분명히 전달이 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앞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공간에 대한 아쉬움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차량이 선회할 때 밸런스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앞좌석뿐만 아니고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도 많이 이렇게 기울어진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와인딩 노드에서도 제법 재미는 있었습니다. 전기차들이 이 차량들마다 메이커마다 약간 결들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도심 주행했을 때의 전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의 전비 차이가 큰 친구가 있고 적은 차이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우디 RS e-tron GT 이 차량은 도심 주행하고 고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의 전비 차이가 그렇게 큰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도심하고 고속도로에서 전비 차이가 큰 친구보다는 이렇게 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운행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기차가 제가 시승을 여러 번 해보면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심 주행하고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 전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운영을 했을 때는 좋지 않을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 아우디 RS e-tron GT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